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렇긴 한데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저도 언제나 제 기억이 옳다, 내가 기억하는 게 진실이다 이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는데 과거에 아내하고 어디 갔을 때 서로 얘기가 달라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거짓말한다, 아내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소실이 돼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바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이 기억이 바뀔 수 있겠지, 저 사람도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관심 없는 건 아예 기억을 못합니다. 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첫 번째 증인은 선서를 안 했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못 본 것이었습니다. 백현동은 사실 검찰이 1심 재판이 종료되는 결심하는 날 판결문을 하나 냈습니다. 저는 15건인가 여기저기 기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 백현동 부부는 이 사건하고 반대로 기소했습니다.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업무용지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준주거 용지로 낮춰줬냐고.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은 제가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한테 이익을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이종 일반 주거용지로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약 8,000평 부지를 무상 양혈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800억에서 1,000억은 될 겁니다. 제가 그걸 뺏은 겁니다. 검찰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저를 위증교사로 기소할 때 이 백현동 사건 조사하면서 녹음 파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녹음 파일 한 부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저한테 숨겼죠. 그 파일에 김인섭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진성이 저한테 그럽니다. 김인섭이 백현동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제가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됐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얘기 좀 해보라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걸 위증교사 조사할 때 저한테 숨기고 분리기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두 사건을 병합했더라면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검찰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정바울이라는 민간업자가 식품연구원 이름으로 용도 변경을 진행했다는 건데 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정바울이 김인섭을 믿고 2차에 똑같이 이종 일반 주거용지로 신청했다는 겁니다. 국토부 공문도 오고 그렇게 해줘도 된다고 하고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저희가 방침을 바꿔서 준주거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거로 하지 말고 준주거로 신청하라고 재검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바울이 이걸 받고 화가 나서 김인섭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진술조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봤더니 김인섭이 이거 반려된 줄도 모르고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서류 던지고 막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이 이 진술조서를 갖고 있는데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문서송부 촉탁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저나 시가 도와줬으면 결제가 반려되는 걸 알았어야죠.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2016년 5월인가 김인섭 씨가 주식 50%를 내라고 했던가 그랬는데 정바울이 주식 양도 계약을 거부하니까 25%네 24%네 막 싸우다가 5월 26일인가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21% 받는 걸로 하고 김진성은 4% 이걸 받기로 했는데 정바울 증언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주식을 팔지 않으면 아무래도 방해를 할 것 같다고, 그 정도 힘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계약서를 써준 것 같은데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장이 이미 이틀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제한 걸 그 다음 날인가 받은 거라고 김인섭이 속인 겁니다. 검찰은 다 압니다. 김인섭이 저한테 시에 로비를 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는 걸로 50%를 받기로 했다가 결국 21%를 받았는데 성남시에 영향을 미쳐서 도움을 주려다가 그걸 못했다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는데 그걸 검찰이 알면서도 조서를 1심 재판 거의 끝날 때까지 안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토부 공문은 명확하게 왔고
법령도 있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그래서 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든 해주려고 했는데 제 입장이 완고하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12월에 가서야 방침 변경 결재를 올려서 제가 승인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걸 검찰이 몰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혜를 주려면 그냥 원하는 대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주면 되지요. 문헌상 명확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안 해줬습니다. 검찰은 그럽니다. 의무조항에 의한 요구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머지는 잘 해결됐다. 그런데 식품연구원은 계속 요구를 하고 심지어 이걸 콕 짚어서 별도의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주고 성남시 목도 챙겼다고 확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해서 말하니까 3대 특혜라고 온 동네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로서는 해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용도 변경은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은 큰 관심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했고 그 전에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 압박이 있었지만 잘 견뎌내고 해결이 됐다. 그런데 식품연구원은 별도 공문이 왔고 내용이 이렇다. 제가 1월 22일자 공문을 읽었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5월 21일자, 10월 20일자 공문을 읽었어야 했는데 잘못 읽어서 내용이 이상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 얘기를 했고 또 위원장이 빨리 발언 끝내라고 눈치를 주니까 저는 정리를 하면서 그 세 개의 말을 한 겁니다. 국토부가 요구해서 한 것이고 법률에 근거하는 합법적인 요구라서 어쩔 수 없이 해줬는데 그냥은 못 해주고 성남시 몫을 남기고 타협을 한 거다. 임대를 분양으로 바꿔준 것도 법률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협박이라는 표현은 사실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거지요. 사실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압박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문제되는 발언을 했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의무조항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의무조항이 되면 성남시는 원하는 대로 다 내주고 우리는 하나도 챙기는 게 없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의무조항이 문제돼도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자고 한 걸로 명확히 기억을 합니다.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직무소홀 등등 뭔가 법률에 의해서 협조할 의무는 있는데 안 해주면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 감사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기억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전화만 와도 덜덜 떠는데 공문도 오고 협조해라,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무 소홀하면 인적 문책을 하겠다고. 이런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저를 원망하지요. 그래서 제 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서실이나 국장한테 시장 입장을 바꾸게 해달라고 할 테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속된 말로 중앙정부에서 괴롭힌다.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면 감찰 들어온다고 들은 사실이 명확해서 제가 그게 뒤섞인 겁니다. 문서를 준비해서 읽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했다. 국토부 등 정부라고 했으면 팩트에 맞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앙부처, 국토부가 공무원들 불러서 괴롭힌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의무조항에 의해서 협박을 당했다는 것도 그때 당시 그렇게 보고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언론사에 취재 요청을 했고 김모 기자 한 명을 찾았는데 취재를 하라고 했다는 거는 맞는데 시기가 2014년 같다는 겁니다. 2014년 12월에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 해결이 된 다음입니다.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언론에게도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하고 그 기자가 나름 증언도 비슷하게 하고 했지만 이건 믿을 수 없다고 1심에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의무조항이 어쨌든 시끄럽고 중요해서 반영이라는 단어를 해석까지 해서 대응한 게 분명하고 직무유기, 직무태만 가장 넓게 잡으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앙부처로부터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도 제 기억에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물적 증거도 없이 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가 소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추적하고 반대 운동하다가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또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고, 그걸로 또 위증교사로 부풀려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분당 정자지구 특혜 분양 사건입니다. 용도 변경 사건. 그 사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시민운동가로 최대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 부정한 이익은 없애야 한다, 이 생각으로 전면에 나섰다가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것도 2번, 3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건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PD가 저를 인터뷰하러 오는 길에 수원지검인데, 검찰청인데 이러면서 당시 시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된 겁니다. 저하고 인터뷰할 때 수원지검 담당 검사 누구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PD한테 음성 메시지가 와서 전화 연결해서 녹음기 틀고, 저는 오후 재판 준비하느라고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다가 그 얘기가 궁금해서 제가 모르는 말을 하길래 귀를 대고 들어본 게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걸로 정범이 돼서 저는 여전히 억울하다 생각하는 게 그 시발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워낙 충격적인데 이 검찰 간부들이 다 분양받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미움을 받은 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병원 만들 때 시의회에서 안건이 부결돼서 방청객들이 항의하러 잡으러 다니고 했는데, 제가 어쨌든 책임자라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이런 걸로, 재물손괴가 뭐냐 하니까 책상에 기스 났다고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2번째는 그 명함배포 사건입니다. 선관위에서 사람들 다니는 통로는 괜찮다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전철 안에서도 뿌린 사람도 있는데, 통로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명함 뿌렸다고 저만 잡혀서 벌금 5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제가 2018년에 무려 4건을 기소당했습니다. 첫째는 대장동에서 5,500억을 버는 중이라고 했어야지 왜 벌었다고 과거형으로 했냐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당했습니다. 당시에는 5,500억 번다는 걸 검찰이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를 배임 혐의로 기소할 때는 1,800억만 벌었고 나머지는 번 게 아니라고, 제가 7,000억 이상 벌었어야 했는데 안 했다고 배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행정기관이 부동산 개발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소된 것 또 하나는 검사 사칭 억울하다고 누명이라는 표현 썼다고 해서 이걸로 기소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이 떠돌아다니지만 제가 불법으로 멀쩡한 형님을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김용환 의원이, 그 사람은 평소에 이재명이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토론회에서 입원시키려고 했죠 라고, 그 의미는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거여서 그렇지 않다고 했더니 1심에서는 무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왜 진단을 위해서 입원을 시도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허위사실 공표다 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때 검사는 형님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다 있었는데도 진단서랑 제출 안 하고 버틴 겁니다. 재판 마지막에 변호사가 겨우 허락받아서 일주일 동안 다 들여다보고 찾아냈습니다. 형님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이상한 일 하는 거를. 그런데 기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형님이 치료받은 게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정신질환에 걸린 건 교통사고가 나서라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이 정신질환, 조울증이 있는데 치료를 못해서 악화되다가 자살하겠다고 반대차선으로 돌진하다가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정신질환 투약 기록도 있는데 그거 다 숨기고 멀쩡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저를 기소한 겁니다. 그 후에 저에 대해서 또 11개인가 기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기소한 게 제3자 뇌물 사건이 있습니다. 성남에 있던 기업들이 성남FC 광고 후원한 걸 제3자 뇌물로 제가 받은 거라고. 두산건설은 실무자와 팀장이 자기들끼리 이 성남시에 이익되게 공공기여를 한다고, 용도는 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광고가 됐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제3자 뇌물 받았다고, 시장에게 보고된 거 아니라고, 상부에 보고된 거 아니라고 해도 그걸 기소했습니다. 실무자, 팀장, 저도 기소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성남에서 이 재판 중인데 증인만 478명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면 되지 500명 가까운 증인을 신청해서
성남지원에서 아주 요란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백현동도 배임죄로 왜 용도를 낮춰줬냐, 왜 돈을 못 벌었냐, 배임이다. 대장동도 왜 이것밖에 못 벌었냐, 배임이다. 심지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얼굴도 본 적 없고 그 사람이 경기도에 사업 신청한 거 다 탈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는 것도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해서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북한에 100억을 줬다고 그걸로 저를 또 기소했습니다. 또 제가 법인카드를 썼다고 배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카드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실무자가 카드 들고 다니면서 쓴 게 왜 제 책임입니까? 비서실장은 조사도 안 하고 기소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검찰이 너무 과합니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허위사실 공표로 3건 기소됐는데 검사 사칭 억울하다고 했다고, 정신질환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고 아니라고 했다고, 또 대장동은 돈 버는 중인데 벌었다고 했다고. 이런 성과를 냈다고 업적을 과시하는 건 각종 정치인들 보면 70, 80, 90입니다. 구형은 대개 150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뭔진 모르겠는데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하거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하면서 고생하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서 나름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데 말씀드리기가 구차하기도 하고 해서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또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